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떨리는데요. 나로 담당하는 김하연 교사입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1년 동안 나르고 내신 담당 이어서 인사차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얼굴 뵙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분당이랑 수지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여기 동탄으로 이제 오게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입시가 조금 이제 좀 많은 곳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맞춰서 이제 갖춰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제 PPT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름 기출 문제를 이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출 시험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내신을 이제 준비할 때마다 요 3스텝으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의 그 타이틀, 제 수업의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즐겁고 빠르고 정확한 수업을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머리를 이제 다른 곳으로 내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한 번 이상 꼭 웃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짜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것도 사실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느리면 너무 느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즐거운 것도 중요하고 빠른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개념을 요구하는 과목이거든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저희 어떤 수업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 수업은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완벽하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두 번째로는 복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 정사각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을 들은 그 순간에는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어. 나는 완벽하게 정사각형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 라고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정사각형이 뭐예요 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복습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제 보호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약점 진단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는 이따가 수업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매주 이제 1대1적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 수업 중에도 클리닉이 진행 중이지만 내신 클리닉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비문학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나는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나는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 약점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래서 매주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 약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호자님들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제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 땡땡이는 이제 문법 문제풀이에서 조금 약점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보호자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인지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내면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내면화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듣고 막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막 약점 진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실력을 점검을 하고 나서 세 번째로 학생들이 좀 못하는 건 문제를 혼자 못 풀어요. 이제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는 되게 잘 풀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이건 이런 걸로 가야 돼, 저런 걸로 가야 돼라고 이제 한 번씩 잡아주면은 또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막상 혼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였더라? 이거 내가 들은 거 같기는 한데 뭘 뽑아가야 되는 거였더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과제집이라고 이제 통칭하는데요. 이 과제집은 매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제가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화 문제들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내신 1등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엄청 심플하게 이제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내신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사실 여기에 제가 블랭크를 엄청 크게 뒀어요. 그래서 이 블랭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신에서 고등 내신에서 요구하는 것을 아주 제가 상투적인 말을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나루고에서 정말 상투적이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성실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성실도의 레벨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제가 나루고에서 이제 2학년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너네 학교는 어떤 장점이 있니? 어떤 단점이 있니? 이런 것들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설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 설문지를 뭐 줄줄줄줄 읽어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면 잘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제 후배들한테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예체능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은 학교이고 예체능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좀 떠드는 학생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즉슨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 더 나의 성실도를 이제 쭉 밀고 넘어가면 성적은 나올 수 있는 학교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귀마개를 챙겨라. 뭐 이제 뭐 이어폰을 챙겨라. 혼자만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챙겨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네, 제가 성실도라고 나루고의 시험에서 이제 잘 성적을 받기 위해서 성실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의 설문지와 그 다음에 시험 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시험 유형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학교 때랑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때는 사실 이제 소단원이라고 해봤자 크게 한 5개 정도의 소단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 따지면 한 2작품, 비문학 1작품, 그리고 거기에 문법 1파트 정도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은 소단원으로 하면은 13개 정도로 시험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5개 소단원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라 하더라도 시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사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실도만으로는 좀 챙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실도에 좀 레벨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아이들이 울 거예요. 힘들다고 울 거고 또 여러 가지 핑계도 될 거고 아프다고도 할 거고 이제 공부 못하겠다고도 할 거고 뭐 어떤 학생은 자퇴하고 싶다고도 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멘트들을 할 텐데
학생들은 사실 부모님들한테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투정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지지 말아라. 집에 가고 싶어? 아니야. 하고 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좀 더 이제 키우고 성실도에 대한 레벨도 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신에서 요구하는 거 이제 제가 큰 범위의 것으로 성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험 범위 내에 이제 학교에서 공지하는 범위가 하나 있을 거고 플러스 외부 지문이라고 불리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외부 지문.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정사각형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문에는 시험에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랑 같이 나오네? 그러면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이따가 시험지 보면서 어떻게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지 그 방향성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점 진단 프로그램 중에 클리닉 수업이 있습니다. 이 클리닉 수업은 매주 이제 주중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주말에 이제 주말에도 테스트 이제 검사를 하지만 주말에 과제 검사를 하는 것보단 주중에 과제 검사를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듣고 빨리 과제를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주말까지 검사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언제 하냐면 토요일 수업이면 금요일 밤에, 일요일 수업이면 토요일 밤에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미 일주일이나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퍼센테이지가 적어져요. 이거는 물론 이제 과학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지만 그래서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무조건 여기까지는 과제를 해와 라고 이제 숙제를 이중으로 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과제 검사를 하고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 정사각형은 뭐야? 정사각형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복습을 잘 해온 친구들은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약점 진단을 위한 1대1 필기 수업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말에는 그러면 뭘 하느냐? 일단 주말에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요, 이제 물론 정규 수업뿐만이 아니라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외부 지문과 관련된 OX 연습을 할 거예요. OX라고 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선택지를요, 개별적으로 다 끊어놓고 이거 O야? 이거 X야?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의외로 못해요. 그래서 5개 선택지 중에 1개를 이제 속어법이나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이제 선택지를 찍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선택하는 건 아이들이 좀 잘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3개 중에 2개는 이제 확실하게 X 넘어가 버리고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 문제로 OX 퀴즈를 해보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언어에 대한 예민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감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을 없앨 수 있도록 감으로 문제 풀지 않도록 이거는 이거라서 아니야. 이거는 이거라서 옳은 거야. 이거는 예를 들면 문학 용어를 하나 사용을 해보자면 이거는 의인법이 아니야. 화리법이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OX 퀴즈를 연습하는 거고요. 외부 지문이라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정지용 시인이 그 고향이라는 시를 또 썼어요. 그래서 향수라는 작품과 고향이라는 작품을 또 비교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나루고의 출제 방향입니다. 자, 일단 나루고의 핵심 타이틀은 전형적인 수능형 출제 방식이에요.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자, 그래서 나루고에서는 보호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인지하고 계셔야 하냐면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 예를 들면 자음, 모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음, 모음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을 세부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나루고가 이 세부적인 개념들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보기를 출제하기 위해서예요. 보기를 출제해서 그 보기에서 이제 묻고 있는 또 다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또 다른 개념들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험지를 보여드릴 건데 시험지를 보시면 이 시대적 배경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호자님들께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나루고의 출제 포인트고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일단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총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차피 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용어가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간혹 선생님들이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또 시험 문제 출제가 킬러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과서, 프린트, 그리고 필기 내용을 모두 걷어서 그거를 제가 자필로 분석을 해서 정리본을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그 정리본을 통해서 암기해야 될 것과 비효율적인 것들은 빼야 되겠죠.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정리해서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수능형 출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신 문제가 아닌 수능형 문제로 사실 내신 문제는요 사이트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형 문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수능형의 문제 스타일로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가장 먼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화, 시대, 한국 전쟁 시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 맞춰서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들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도록 물론 시간 낭비를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확률이 높은 그런 문학 작품들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거고요. 제 목표는 애들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다 아는 개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보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한 번씩은 다 접해본 다음에 이해해서 선택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목표. 그래서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이제 보호자님들과 이제 학생들에게 하는 약속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정말 학생들을 좋아해요. 정말 학생들을 좋아하고 또 학생들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는 것과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의지가 흔들리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막 거짓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는 충분히 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잡아주는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정말 이제 너무 잘 될 수 있도록 또 너무 잘 되는 것을 믿고 있지만 충분히 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정말 지지해주는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보호자님들께서 이 부분이 많이 답답하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과제는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해드리는 요즘 이제 문자 보내드리는 내용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도, 과제, 테스트 결과 모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1대1 개별 내신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까지도 이제 투명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당연히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10년 차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업 완벽하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또 철저하게 관리해서 학원
등급을 목적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등급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PPT 내용이었는데 PPT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따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없으신 경우에는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기출문제까지 보고 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기출문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파란색 표지로 넣어놨는데 자, 2년치 기출문제입니다. 2년치 기출문제이고 제가 조금 빨간색 네모 박스로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 학생과 함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문법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문제들이 모두 문법 문제 유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보기의 활용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보기거든요. 그래서 보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골라야 되는 거는 사실 이 5개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위에 보면 보기가 막 2개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A, B, C 기호가 나와 있고 기역부터 미음까지 또 기호가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나르고는 모의고사 오개념 문법 문제에서 보통 유형이 출제됩니다. 네. 그래서 5년치의 모의고사 문법 문제에서 유형이 출제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호자님께서 보고 계신 이 문제는 19년도 기출 유형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21년도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셨을 때 문법 문제는요 가장 기초적인 거로 먼저 개념 파악을 해준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5개년의 모의고사 문법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어만 바뀌어서 나왔어요. 네, 단어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제 유형도 모의고사형 문제인데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표준 발음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학생들이 원래 중학교 때는 요 나와 있는 개념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잘 암기했는가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기로 다 줘요. 보기를 다 주고 이 보기에서 그래, 자 지금부터 시험을 볼 거야. 자, 너는 단모음이 뭔지 알고 있니? 또 너는 이중모음이 뭔지 아니?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개념을 확인한 다음에 선택지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요것도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문법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의고사 수능형 출제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것도 말씀드릴게요. 문법이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정말 깔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막 엄청 지역적이게 출제되지 않고 정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모의고사 문법 지식들을 내신 준비만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 내신 대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도 생각을 해야 되는 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만 해도 웬만한 모의고사 문법 문제는 대비가 다 되는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 문제 유형들은 이렇게 다 쭉 보시면 다 보기, 다 기록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뒤에 문학 문제 유형을 조금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문학입니다. 지금 제가 네모 박스로 작품의 제목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서 배운 작품이겠죠. 네, 배운 작품. 자, 그리고 두 번째 윤동주의 창회록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안 배운 작품이에요. 네, 안 배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상의 거울도 안 배운 작품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윤동주, 이상, 시인 모두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냐면 일제강점기 시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은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해서 외부 지문이 선정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서, 그리고 또 윤동주 하면은 이상 당연히 사실 따라오는 시인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윤동주의 이제 이 첫 번째 작품 자화상이라는 작품은요, 제일 중요한 시어 중에 하나가 이 우물이라는 시어거든요. 이 우물이라는 시어가 어떤 속성이랑 연결이 되냐면 거울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성 거울 작품이랑 연계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 작품을 분석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공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행히 나루호는 엄청 외떨어진 작품을 출제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들을 여러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뭐 일제강점기야, 그럼 일제강점기 시인 시대 살펴볼 거고, 뒤로 한 장 넘겨주시면 이번에는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 그 두 번째 작품은 신경림의 논무, 세 번째 작품은 정희성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인데요. 이 중에서 가작품과 다작품은 배운 작품, 나작품은 안 배운 작품이에요. 근데 시대적 배경이 산업화, 산업화 도시와 근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서 작품 외부 지문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힌트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다른 연도의 문제도 함께 실어놨는데요. 그 문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문법과 문학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뭐 풀어보셔도 되고 또는 이제 그냥 유형만 같이 공부를 해보셔도 되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문법은 모의고사 유형, 문학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답지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풀어보시면서, 근데 당연히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꼭 한번 같이 살펴봐 주세요. 네, 여기까지 기출 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네, 한 지문이 페이지하고 또 반 페이지 이렇게? 그럼요. 지문이 와.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도 출제가 됩니다. 제가 봤던 문제 중에는 아예 전문을 실은 시험도 있었어요. 시험이 부족하겠네. 시간이 부족하겠네. 맞아요. 시간이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유형을 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봤을 때 문법과 문학이 보통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중등 친구들은 문법을 어려워하잖아요. 왜냐면 문학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순간 문법은 사실 좀 시간을 좀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학이 킬러거든요. 100점도 보시면 문학에서 막 5점짜리, 5.3점짜리 이렇게 10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에 좀 많이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문법을 조금 한 바퀴를 돌려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게 뭐 인강이건 아니면 개별적인 교재를 사용하건 아니면 특강이건 이런 식의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예 문법 초보부터 시작하면 사실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문법을 특강 하시잖아요. 네. 그거 6회를 들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 문법만 배우는 건가요?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현대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3학년 내내? 네네네네. 모든 현대 문법. 고전 문법은 여름방학 때 그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기출 문제는 지금 난이도가 상중, 하중에 어느 정도? 중입니다. 네. 나르고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힌트가 조금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에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평가를 받긴 하지만 사실 학생들한테는 다 어렵죠. 되게 막 다들 한숨을 이렇게 퍽퍽퍽. 근데 네. 그 아까 예체능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학교 갔을 때 그 예체능 학교는 아닌데 네. 비해서 예체능 친구들이 많은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학년이 또 올라갈수록 예체능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그래도 수업 분위기나 이제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 분위기가 흔들리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설문지를 보니까. 그래서 학생이 조금 의지를 좀 더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럼 학원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럼요. 제가 이제 저는 사실 학생들도 정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께서도 물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또 많이 이제 얻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시겠지만 사실 이제 담당하는 이제 내신 담당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보에 더 이제 약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듣는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저희 딸이 남가연인데 네, 알아요, 어머니. 선생님이 하시고 네, 계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그러니까 국어학원을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다고 뭐 책을 특별히 많이 읽거나 문학책을 그런 친구가 아닌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왔고 네네네. 이 지문을 읽어내는 게 읽다가 앞에 거를 날릴 수도 있잖아.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읽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호환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요. 1학년 때는 네. 2학년이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래도 훈련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막 문제를 푸는 방법부터 막 이런 것까지 건들지는 않지만 네.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풀이 방법부터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찍고 그리고 대충 이건가 보다 찍고 아니면 모르는 어휘 나오는 거에 맡겨가지고 그거 찍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 방식을 저는 이제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학생들한테 선택지에다가 어디가 X인지를 체크를 해오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나는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오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봅니다. 다 보고 나서 너는 지금 일단 지 개념 자체는 잘 잡고 있는데 네가 체크해야 되는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는 편이고요. 그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지 분석을 만약에 안 해왔다 그럼 남겨서 남겨서 시키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정규 수업 토요일이잖아요. 네네. 토요일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판사 수업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듣는 건가요? 여러 명이? 네, 여러 명이 듣는 한 거고 시간 듣고? 아니요, 2시간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수업하고? 네네네 네. 1시간 정도는 이제 과제랑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고요. 근데 중간 회원을. 네네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 이제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80분, 90분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제 한서식 수업은 그 중에서 한 7, 80%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검사하면서 피드백하는 시간도 이제 수업 시간에는 거의 많지는 않을 거고 보통 클리닉 시간에 많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클리닉은 그냥 애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오나요? 와서 저희는 3시에 오는 이제 거예요. 한 명마다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네, 나머지 시간 학생 문제 푸는 시간이 있고요. 본인이? 네네. 그 점수는 누가 내줘요? 제가 하죠. 아, 이렇게 제출하고 가요? 네네네, 제가 점수 채점 다 하죠. 그리고 거기서 틀린 문제는 또 다음 시험 시간 정규 수업에서 고치는 그날 고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조금 시간이 스케줄상 조금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 남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틀거리는 이제 잡아주지만 학생들끼리 이제 저랑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상 조금 이슈가 있는 날들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좀 이슈가 있는 날에는 이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 유동적이게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안 하는 건 없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그날 다 마치는 거를 목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못 마치면 주말에 이제 따로 빼서 시간을 내서 하고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답 체크는? 오답 체크도. 오답 체크를 모아주시나요? 오답 체크를 따로 모으진 않고 교재가 단권화예요. 네, 그래서 교재가 학생들이 이제 과제로 풀어와야 되는 교재가 이제 제가 이제 파일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파일처리에서 이제 확인해서 뽑아서 볼 수 있도록. 그 중3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국어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사이에 지금 뭐 국어는 되게 막연하잖아요. 범위도 뭐 되게 넓고 그러면 가장 추천하실 만한 뭐 어떤 뭐 필독서라던가 뭐 아니면 제일 뭐 했으면 좋겠는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막연하니까 무조건 문법. 무조건.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저는 인강으로 이제 문법을 한 바퀴 돌리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나비효과라고 윤혜정 선생님의 EBS 무료 강의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저는 정말 이제 제가 빌고 싶어요. 제발 꼭. 윤혜정 선생님이 이거 교재가 2개가 있던데 어떤 거 들어요? 1학년 학생들은 기초부터 가장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중등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것과 고등 범위 내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용어의 사용도 그렇고. 그래서 고등의 기초적인 것들을 위주로 시작해서 이제 만약에 기초적인 걸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 좀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이제 요구하는 어떤 진도보다 인강이니까. 그래서 좀 빨리 끝내버리고 좀 심화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문학은 그러면 뭐 책 읽고 그럴 게 추천해 주실 만한 문학은 고전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문학은 데뷔하기가 좀 쉽지 않고 왜냐면 현대문학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출제가 되고 심지어 이제 제가 봤었던 모의고사에서 작년에 등단한 시인의 시를 시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문학은 데뷔하는 게 쉽지가 않고 고전시를 조금 데뷔할 수 있는데 고전시 이제 교재 중에서 이 교재가 조금 깔끔하게 해석이 좀 잘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교재를 하나 구비해 두시면 3년 내내 쓸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근데 좀 세트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소설, 뭐 현대시 다 묶여 있는 세트로도 파니까 이 교재는 제가 학생들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계속해서 리뉴얼 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는 교재고 발전하는 교재라서 아마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도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공부하시기에 편하신 교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맞아. 해법 수학 문학 고전 시에서 소설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요 해법 문학 타이틀로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극까지 5권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네, 고전시를 가장 먼저. 네, 가장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스스로 안 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집에서 하면 1강만 풀고 안 푸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는 했거든요. 너네가 하고 싶으면 해서 가지고 오면 피드백 해줄 수 있다. 네, 라고 말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교재로 피드백 받는 친구가 2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는 못 해줘도 이제 뭐 여기까지 해와 한번 확인 정도. 근데 옆에서 그렇게 확인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 정도 조금 의지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굉장히 좀 심플한 확인이긴 하지만 이제 너가 해서 가지고 온 선생님이 확인해줄게. 그리고 그 시간에 짧게나마 질문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제발 날 활용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날 이용해야 돼 얘들아. 너네가 날 이용해야 돼. 나 여기 너네한테 이용당하려고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자녀분께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고전시 가져와서 네네네. 고전시. 출판사가 어디 그 해법 문학입니다. 할거리에 네네네. 쿠팡에 파네요. 맞아요, 팝니다. 아 문제집만 사는 거 같기도 하고. 힘드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호자님들 가방에 이제 이런 시크릿 자료집 같은 것들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고급 액서라고 해가지고 동아리 생활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 학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이제 그 종이도 넣어놨으니까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 쿠폰을 하나 이제 파일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래서 밑에 단짝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메뉴든 간에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쿠폰이니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상관없고 네, 가격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기간도 상관없어요. 네. 그 열려 있는 시간에 이제 가시면 되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쉬는 요일 있나요? 아니 한 달에 없이, 한 달 안에 이기는 거. 아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무제한입니다. 문제야. 아이 줘도 돼. 네, 그럼요.